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1대 총선 투표일인 오늘 투표율이 5시 현재 62.6%로 16년 만에 60%를 넘어서서 6시로 마감이 된 투표율이 나올 경우 거의 65%까지 육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9 내지 158석, 통합당은 90석 내지 109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사전투표까지를 감안한다면 정확한 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저녁 10시를 넘어서야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국 전망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우선 투표율 얘기부터 하시죠. 네. 이번에 6시까지 아직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중에는 안 나왔는데 5시만 하더라도 62.6%로 네. 이렇게 과거 2004년에 60.6%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이렇게 60%를 초과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5%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 2008년에는 46%. 예, 전국 투표권이 반도 투표를 안 했는데 네. 이번에 65% 이제 예상이지만 예.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당초는 그렇게 예상을 했죠. 심지어 그래서 투표 연기론까지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그 중간층 있지 않습니까? 네. 한 30대부터 50대까지 여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네. 60대 이상이나 이번에 새로 선거권자가 된 18세에서 한 20대 초반까지 이분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지금까지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좀 진보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한테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고 이래서 누가 더 많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되네요. 그러네요. 예. 대충은 이번 경우 투표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그 연령대 구성으로 볼 때 60, 70대가 지금 구성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죠. 예. 그리고 또 20대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은 미래통합당 측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저것은 오늘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출구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서 26.69% 그러니까 26.7%의 지금 이미 투표가 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투표를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미리 코로나19 이것을 겁이 나서 미리 사람이 적게 오는 그런 사전투표를 했다면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질 모르죠. 가능성도 그다음 높죠. 또 하나는요. 제가 이 방송 출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 길에 하자 해가지고 4시 정도 했는데요. 그때 사전투표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거구만 그랬는지 제가 좀 투표한 데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에는 좀 시간이 늦어질수록 투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투표 결집 현상에 대해서 누가 결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갔던 투표구에는 이게 골고루 섞여 있어 가지고 결집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도 대구에 계시는데 투표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좀 정치 무관심층. 그래요? 또 대구라는 데가 내가 투표 안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꽤 많아요. 그래 안 했는데 이번에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때문에 그저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권이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투표율이 썩 높지는 않아요. 호남은 늘 높습니다. 결집이 높은데 그래서 영남권이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투표를 많이 해줘야 그쪽에는 아무래도 뭐 대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미통당이 되겠죠. 미래통합당 쪽이 이렇게 당선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나 안 가도 뭐 그렇죠. 뭐 상관 있겠나 결과에.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하고 경우하고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투표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까 보니까 대구도 상당히 높더라고. 60%를 훨씬 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비례대표 때문에 대구 경북도 아마 투표 동료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뭐 이 미통당이 예전에는 그냥 지역구만 되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번에는 아마 비례대표도 많이 돼야 되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아마 그 경남까지 투표 동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139에서 158석, 그리고 통합당이 90석에서 109석. 이건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4석에서 6석. 여기는 이제 비례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정의당은 지역은 한 곳인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 대표 고향 갑입니다. 저는 심상정 의원도 좀 이번에 위험하다. 저번에 그 저기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그 뭐 연동형 비례대표 공수처 통과시키고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사구 팽이니 뭐 이런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은 좀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1대1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보면은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민주당이 아주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당은 뭐 참패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130석 안팎을 얻을 걸로는 예상은 했는데 훨씬 더 좀 더 나오는 것 같고 통합당도 한 110 이상은 얻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로는 110이 못 됩니다. 최대 109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죠. 그렇죠. 또 여기도 이제 16 내지 20석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은 17 내지 21석. 그래서 비슷합니다. 지금 미래한국이나 더불어시민당은 과거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도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그 갤럽 조사 보면 23%대 22%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거의 비슷하게 얻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걸 다 합치면은 최하 155석에서 178석. 그러니까 과반을 얻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국회에서 과반보다 더 중요한 180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범진보, 범여라고 할 수 있는 게 열린우리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민생당은 지금 거의 당선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무소속 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 범진보, 범여가 164석에서 무려 188석까지 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80석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 따른 최대로 본다면 이런 상황까지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150석 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80석이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번에 공수처법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 이게 사실 범진보가 합쳐가지고 정의당까지 합쳐가지고 4+1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이번에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은 그걸 이야기했죠. 자기들이 과반수 되면은 이 두 법을 갖다가 개정하겠다 내지 폐지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물 건넌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한 뭐 1년 반인가요? 하여튼 뭐 2년 가까이 2년 남았죠. 2020년 3월에 선거할 거니까 그러니까. 70일 전인가 투표 선거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있죠. 많은 또 이번에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혁에. 그렇겠죠. 특히 검찰 개혁.
무담 소주성이 지금 탈원전 뭐 이런 정책적인 그러니까요. 분야에까지도 국민들이 지지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까요? 이번에 지금까지는 이제 뭐 긴가 민가 이번 선거를 보고 이게 과연 국민들의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이제 동력을 받을 것이냐 약간 이제 주춤할 것이었는데 지금 그 결과들을 한다면은 뭐 170석만 돼도 상당히 160, 170석만 돼도 대승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 170석 180석 이상으로 이상은- 가버린다 그러면은 대승이죠. 예, 그래, 그건 대승인데 180석은 법률적 의미의 대승이 되는데, 예. 그 180석이 만일 범진보가 된다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혁 정책, 이게 훨씬 더 추진력을 가지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이점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탈원전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소주성에 대해서도 그게 과연 자꾸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랬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3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이번 5월이면 3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결과가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좀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책이죠. 탈원전도 사실 지금 뭐 기름값이 워낙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걸 전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끌고 나간다. 그 다음 플러스 거의 저는 이번에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개헌선을 막은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을 그렇게 밀어붙일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헌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조국 장관을 밀어붙였거든요. 그 개헌한다면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수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는 그게 좋은 의미의 새로운 세상이면 좋은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살게 되는 그런 특히 우리 뭐 나이 든 사람들이나 보수들은 그런 걸 참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개혁 좋은데 이 무조건적인 개혁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분들도 대통령이 품어줘야 될 사람인데.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싹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금 내 말이 다 맞아 하면서 나가면은, 이게 남은 2년 동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 참 걱정이 큰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까 그 유시민 알릴레오 진행자도 188석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이게 유시민이가 180석 압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유시민 아까 그때 알릴레오 대표 아까 KBS 방송에서 웃고 있던데 사실은 아주 속으로 지금 아주 통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유시민 알릴레오 대표 통쾌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우리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30% 정도 지금 위축될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 대통령이나 이 집권당이 이 위기를 겪어내려면. 근데 이 위기는 별로 안중에 없고 이 오로지 자신들이 생각한 개혁 주제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그게 좋은 시너지가 아니고 나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들은 꼭 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 자유 우파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하는 걱정이고 우려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개혁 얘기를 하신데 저는 그 개혁이 아니고 이건 정말 가공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집권 세력이 과반을 얻고 거기다가 180석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정말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헌 얘기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탈원전 같은 것도 있어 그 좋은 두산중공업이 부도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이게 계속 그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계속 주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지를 지금 몰라요. 모르는 건 알지만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인에 지금 변호사 월급을 30% 삭감했어요. 그러세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완전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사태가 아니고 이번 선거 결과는 이 서민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우리는 살려줄 것이다. 우리는 죽게 내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코로나19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경제 코로나가 밀려온다. 그런데 맞습니다. 경제에 코로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민들을 표를 사기 위해서 막 뿌려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난미형이에요. 난미형 포퓰리즘 아닙니까? 당장 뭐 몇십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이렇게 갖고 자꾸 돈을 풀어대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 보면은 과거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풀어대니까요. 옛날에 지자체마다 또 각자 풀고. 막걸리 고무신을 선거 국민한테 주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됐는데 이번은 전 선거구를 비례대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돈으로 비례대표 표를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야당도 거기다 뭐 어떻게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다 하고 막 풀어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사 관권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90에서 109석이고 미래한국당이 17에서 21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07석에서 130석이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당이 둘 내지 4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범보수는 109 내지 134석으로 예. 과연 이 의석을 가지고 견제 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주 이것을 과연 견제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3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옳다고 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제. 잘했다고. 뭐 잘했다고 할지, 뭐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있죠. 이 보수,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견제에 대해서 항상 주장이 촛불 민심이었어요. 촛불 민심의 이게 적폐 세력인 그리고 토착 왜구라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미래통합당이 왜 자꾸 시비 거느냐? 너들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 아니냐? 우리는 소주성 탈원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 선거에서 만일에 최악의 경우 간다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과반을 해서 밀어붙이고. 과반 밀어붙이고. 뭐, 저는 뭐 180까지야 되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만약 180이 된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야당이 견제할 일이 없습니다. 그 견제했다가는 전부 다. 패스트 트랙도 물론이고, 뭐 필리버스터도 180석 이상이면 못 오게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80석 이상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버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사프라이스 할 때. 했던 나경원 대표부터 전부 다 지금 검찰에 지금 기소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제나 이거는 만일 이게 그대로 된다면은 우리 지금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정권이 어떤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아까 개혁 제가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좋게 포장해서 개혁이지 무슨 개혁입니까?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엿장수 맘대로 정권이라니까요. 그게 맞다. 국민들한테 이때까지 그걸 바꾸었으니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좋게 만들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개혁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진보들을 말하는 개혁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는 개혁이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좀 적폐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국민들은 개혁이라 그러면 말은 좋지 않습니까? 진보라 그러면 말은 좋고. 근데 개혁 진보의 이 본뜻은 이 사람들 쓰는 본뜻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걸 개혁 진보고, 이 반대가 적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들어보면은 꼴대도 얼른 옮겨버려요. 그렇죠. 또 칠판도 바꿔버려요. 기준도 바꿔버려요. 운동장도 이쪽을 흙을 쏟아가지고 축구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다만 지금 이 지역구에서 상황을 보면은 253개에서 우세 지역이 더불어가 113개, 미래통합당이 67개, 정의당이 1개, 그리고
72개적이 경합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많이 통합당 측이 뒤집는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사전투표 결과까지 합쳐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뭐 최대 한 13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견제 세력으로서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선박을 했다. 수준급인데 저는 이번에 경합적이 아까 72석이라고 했잖아요. 72고. 그게 그거 같아. 만일에 경합적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게 과연 경합적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맞아요. 초접정 지역이 많이 나온 게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잘했다. 워낙 저 언론들 KBS나 MBC나 뭐 SBS가 잘했다고 그러고 전부 잘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비상시에는 있죠. 모든 국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이나 전쟁 비사할 때는 그 현직 대통령이 미국도 재선을 거의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가급적이면 안정을 바라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국가마저 정부마저 흔들릴 경우는 더 어렵겠구나 해서 아무래도 안정이구 심리로 돌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왜 그거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상반된 그 심리가 충돌했던 게 이 72곳이라는 아주 초접정 지역이 나타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영남이나 호남 이쪽은 예상했던 대로 같은데 지금 특히 TK하고 호남 쪽은 뭐 호남에서는 28석인데 지금 딱 한 곳 이용호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국민의당에 했다가 탈당을 해갖고 남원 순창입니다. 거기에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 그 사람이 좀 말이 많았었죠. 도로공사 사장 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했는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약간 이용호 초접전입니다. 초접전이고. 그래서 TK하고는 완전히 같고 뭐 홍준표 정도가 저기 나온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대구 수성 을 아닙니까? 이인선 후보고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이인선 후보가 조금 앞서더라고요. 앞선 것으로 봐서는 이제 부산 지금 수도권하고 부산이 경합 지역이 많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이 경합 지역이 16곳이나 됩니다. 근데 제 수도권의 서울의 경합 지역은 그리고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경합 지역이 꽤 많아요. 경합이 8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표심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결과를 쥐고 있는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전전이라 할까요? 다른 지역은 더 뭐 비슷비슷하고 충청권도 또 비슷하고 뭐 강원도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도권과 PK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서울하고 서울이 16곳이나 되고 부산도 8곳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만 이기더라도 24곳을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건 뭐 어느 당이든지 130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 또 그건 이제 뭐 재앙이고 재앙. 그런데 정말 이런 곳에서 좀 선전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좀 미래통합당인가요? 미통당이 좀 선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시는데 그게 미통당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야권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완전히 독주하고 폭주해버리면은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도 있죠. 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어느 정권이든지 네. 독재라는 게 뭐 완전히 옛날 군사 독재 시절 독재가 아니고 네. 어떤 의회 정치에서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한쪽의 힘 날개로만 날아간다는 그런 독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요, 균형이 맞춰져요. 이번 선거가 지금 아까 출구조사 결과들 하면 완전히 새가 있죠. 예. 그 왼쪽 날개는 아주 크고, 오른쪽 날개는 진짜 쪼그라들어가지고, 새가 날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래서 고 교수님께서 예. 이번에 접전 지역에 좀 잘해가지고, 뭐, 50대 50은 안 되지만, 적어도 60대 40 정도라도 됐으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좀 견제 세력으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예.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